G7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5개국 그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규탄 성명을 냈는데 미국하고 그 프랑스 버전에는 그 이란 경고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만든 그 버전에는 이란 언급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성명은 이란, 이스라엘의 자위 노력을 지지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AFP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하마스 공격에 연계됐다는 확고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그 이스라엘 관리들도 공개적으로 이런 그 언급을 했다. 이렇게 또 커비가 강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앞서서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기획했다는 그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미국이 잇따라서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중동 사태 이모저모 뭐 지금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새벽에 네. 그 백악관 기자회견 하는 게 이제 옥션뉴스가 생중계라서 잠깐 봤는데요. 네, 그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고 그 지금 미국인 인질이 붙잡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물론 말은 뭐 이스라엘을 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심은 인질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그 속내는 지금 조금 전에 그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장악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에도 보니까 계속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전면 그 가자지구를 진입하는 그런 것도 뭐 추구를 한다. 뭐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 네. 미국은 거기서 제동을 거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항공모함 한 척이 더 그 동지 중에로 간다고 하는데 그건 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마스라든가 이란 같은 데서 개입하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네. 브링컨 국무장관이 우리 시간은 오늘 밤쯤 이스라엘에 갈 모양입니다. 가서 아마 이런 거를 좀 담판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접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뭐 여러 가지 담판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뭐 관측이고. 지금 뭐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이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미국이 뭔가 전쟁을 이 정도에서 좀 이렇게 마무리 지르는 어떤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새벽에 조금씩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길어지지 않도록. 네. 네. 그런 가운데 이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이 있었잖아요.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것도 미국이 조금 이렇게 억제하려는 그런 거하고 맥락이 닿는데요. 네. AFP 통신이 전했는데요. 지금 G7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5개국 그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규탄 성명을 냈는데 일본은 빠졌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AFP 보도를 보니까요. 미국하고 그 프랑스 버전에는 그 이란 경고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만든 그 버전에는 이란 언급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동성명에서 이란이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성명은 이란, 이스라엘의 자위 노력을 지지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AFP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악관 그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란이 하마스 공격에 연계됐다는 확고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관리들도 공개적으로 이런 그 언급을 했다. 이렇게 또 커비가 강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앞서서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기획했다는 그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미국이 잇따라서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배후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그렇죠. 이 분쟁에서 핵심인데 그래서 성명에서도 어디에는 이란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공동성명에는 안 들어간 버전으로.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과연 이제 개입할 거 뭐
하마스를 뭐 이란이 지원한 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지금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하마스에 비해서 훨씬 군사력이 강한 걸로 돼 있고요. 근데 헤즈볼라도 지금 물론 그 첫날 하마스가 기습할 때 박격 포격을 조금 가하긴 했지만 그냥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 카드까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이 어떻게든지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란도 이게 더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 최대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도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네,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시다 총리 외교, 균형 외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가 네. 일본이 지난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선 그 러시아 제재 서방이 발표했을 때 즉각 동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G7 정상 공동 규탄 성명에도 빠졌습니다. 캐나다도 물론 빠졌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일본 언론 보도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동에서 원유를 사기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94% 수입 원유의 94%가 중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동을 괜히 건드리기 싫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그 기습 다음 날인 지난 일요일에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네. 죄 없는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하마스 공격을 테러로 지칭하지도 않은 걸로 일본 언론이 지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외무상도 같은 날 성명을 냈는데 역시 양쪽이 자제하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 팔레스타인 두 개 국가 해법도 지지해 왔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됐을 때도 그때 미국이 그 다국적 호위 연합체 구성을 제의를 했는데 일본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위대 함정을 보내긴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제외한 해역에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 자기네 그 실리 외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거듭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네. 예. 이렇게 중동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균형을 소위 그렇습니다.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마스 작전 목적 달성 대화에 열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인질 안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마스가 인질을 한 150명 이상 네. 거기에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찍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한 20명 정도의 미국인이 실종됐다고 했거든요. 네.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인질이 15명인가 있다고 엘리제공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그런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마스 정치국원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아랍 매체 알자지라고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작전이 성공했다. 그러면서 대화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하마스 대변인도요.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인질을 미국에 옥류되어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아랍인하고 교환하는 데 쓰겠다.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전에 대비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것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종이 호랑이다. 또 자극했습니다. 네. 이게 좀 엄포를 위한 좀 심리적인 어떤 그렇죠. 자극을 기싸움 위한 차원도 있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갑작스럽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다는 그렇죠. 얘기가 1년 많아서요. 이상 준비를 했다는 그런 관측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도 하마스 정치국 책임자가 네. 지금 일부 외신이 카타르가 중재해가지고선 이스라엘 여성 어린이 인질하고 팔레스타인 여성 어린이 인질을 이렇게 맞바꾸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걸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 하면서 전투가 끝나야지 인질 문제가 거론될 거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긴 했는데 일단 하마스는 인질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그런 모습을 아주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질들의 안전이 사실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에 그 백악관 그 기자회견도 그렇고 브링컨 국무장관도 어제 이스라엘 외무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인질 석방에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니까 여기에서 노력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이번에 가면은 또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일부 외신이요, 하마스가 그 붙잡은 인질 가운데 러시아, 그 중국 이중 국적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과 이런 그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몇십 명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지금 그 일각에서는 또 그 이런 그 중국 러시아 쪽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하마스 대변인이 러시아가 중국 이중 국적자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했다.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그런 건 조금 이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인질 문제가 이제는 어떤 좀 새로운 그 화두로 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이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지금 보면은 하마스가 통치를 이제 가자지구를 통치를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네. 선거에서 이제 집권을 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이제 통제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래도 뭐 전력이라든가 물, 생필품 같은 거도 이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자지구는 주민이 한 240만 명 가량인데 한 80%가 구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연합도 그렇고 이제 계속 구호를 해와서 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제 완전히 다 막겠다. 네. 물이고 뭐고 뭐 이제 딱 막겠다. 이제 아주 그냥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유럽연합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젯밤에 인도주의 회랑을 열어라. 네. 그 우크라이나도 그런 게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하마스가 여기에 대해서 뭐 별 반응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 가운데 뭐 한 20만 명 정도가 피란. 근데 피란이라고 해봐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가 이스라엘 쪽에 한 검문소가 2개가 있고 하나가 이집트 쪽에 있는데, 이집트도 지금 그걸 굉장히 아주 닫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하는데 어디 뭐 학교, 병원 같은 데가 뭐 있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래서 뭐 이 인도주의, 그야말로 뭐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며칠째 원조품, 생필품 이런 것들이 전혀 끊기고 들어오지 않는. 오늘 새벽에도 상황이군요. 보니까 그 생중계를 보니까 뭐 계속 그 가자지구에서 뭐 그 밤에 그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제가 이제 교전 나흘째인데, 가자지구에서 가장 최근 집계를 보니까 최소한 85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도 뭐 민간인 희생자가 한 1000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주장하는 게 자기네가 그 가자지구 에서 넘어온 네. 그 하마스 그 무장대원 가운데 한 1,500명 정도 그 죽은 시신을 또 발견했다 하는데, 지금 뭐 이 피해, 인명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니 사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 몇천 명의 뭐 사망자, 시신 이런 얘기가 연일 들리니까요. 그런 가운데 서방 찬반 시위가 겹쳤다. 이건 어떤 움직임입니까? 뭐 캐나다 토론토 뭐 그다음에 그 호주 시드니 같은 데서 네. 찬반 시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참 묘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그 정치권은 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데, 또 그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이런 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줘라 하는 식의 그런 그 시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찬반이라는 게 이스라엘 편, 뭐 팔레스타인 편 이렇게 입장에 엇갈립니다. 따라서. 그리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그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에 네. 이제 이스라엘 그 국기 색깔 조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국기를 태우고 또 막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 그 시위대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옹호하라는 얘기지 유태인을 증오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긋습니다. 아주 묘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그곳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이렇게 시위와 서로의 대립과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니 그 미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일부 학생 모임이 이스라엘 규탄 성명을 냈는데, 네. 이게 또 좀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예, 그 여기 이제 학생 모임이 한 35개가 이제 공동 성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그 침공한 바로 당일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성명에 서명한 학생 모임이 주로 이제 그 아랍계입니다. 아랍계 무슨 학생회, 뭐 학회,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뭐 로스쿨, 뭐
학생회 이런 데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지옥문을 열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미 가자지구 대학살이 시작됐다 이렇게 규탄을 하면서 전적인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공동체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그 행동에 나서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촉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의견을 모으고 이럴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성명이 나오니까 네. 지금 이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이제 그 굉장히 그 반발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폴리티코 보도를 보니까요. 네. 그 로런스 서머스 전 총장 이 사람은 유대계입니다. X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이스라엘만 규탄하는 학교 모임 성명에 학교가 침묵해서 참 개탄스럽다 하면서 하버드 대학이 유대국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에 기껏해야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그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 로스쿨 졸업한 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은 이제 강경 보수인데 네. 이 사람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유대 그 사회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기득권층이라는 그런 것도 있죠. 네. 학교가 그러니까 뒤늦게 성명을 내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버드 대학만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깊은 고를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환상은 없다. 그러면서 배움의 전당으로 보편적 인류애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 원론적인 입장만 어정쩡하게 냈습니다. 지금 좀 미국도 조금 좀 묘한 상황입니다. 네. 어정쩡한 입장을 전략적으로 낸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네, 그렇게 한편으로는 보입니다. 들기도 하고요.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뭐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업들에도 영향이 좀 있죠. 영업 중단을. 어제도 네. 이스라엘 경제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는 그 다국적 기업들이 뭐 속속 비즈니스를 뭐 중단하거나 네.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항공사 다수는 뭐 이미 그러니까 텔아비브 직항편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지금 물류 같은 것도 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고, 네. 그 다음에 그 페덱스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내 배송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에너지 대기업 쉐브론 같은 경우는 그 북부 해안에 그 가스전을 그 개발을 그 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그 위험하니까 중단해달라고 가동을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스전이 그 하마스 공격 받은 이스라엘 도시에서 한 2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위기 때도 역시 이스라엘 당국이 이쪽 가스전을 중단시킨 적도 있다는 겁니다. 좀 가까우니까 네. 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은 그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30만 명 예비군 동원령 내렸죠. 이 건국 후 최대 규모인데 이러니까 이제 IT 인력들도 여기 해당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보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또 이럴 때는 또 똘똘 뭉치죠. 징집을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항공사들은 그 항공편을 또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 동원령의 자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이 움직임도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 와중에 엔비디아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가 15일, 16일 테라비브에서 AI 서밋 여기 이제 젠슨 황 CEO도 참석해서 그걸 열려고 했는데 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그 월가 투자은행들도 재택근무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아직까지 뭐 빠져나오는 움직임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모습들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실 정확한 보도가 참 중요한데 네. 옛날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들려요. 특히 그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이름도 X로 바꿨죠. 트위터에서.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블루체크라는 그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나 네. 이제 기관에 주면서 돈을 내는 건데 이거를 이제 머스크가 돈 많이 벌려고 아무나 돈만 내면 주겠다 했는데 이제 이쪽 블루체크를 통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이 뜬다는 겁니다.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네타냐후가 그 뭐 공격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뭐 가짜 뉴스 떴었고요. 그 다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영상인데 이것도 역시 게임 영상을 이렇게 조작한 걸로 돼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지원을 승인했다는 백악관 문서도 떴는데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 문서가 이렇게 짜집게 된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에서 오늘 새벽에 모스크바한테 단속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이럴 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뜨는 것도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헬리콥터 격추 영상을 봤는데 정말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이게 게임 영상이라고. 그리고 또 그 앞서 AP가 네. 이집트 정보부가 미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마스가 공격할지 모른다고 사전 정보를 줬는데 이스라엘이 뭐 무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거짓말이다. 우리 그런 거 정보 받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총리가 이스라엘 당국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정보 당국하고 얘기한 적도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 가짜 뉴스 허위 이 문제도 또 부각이 되네요. 가짜 뉴스는 뭐 평상시에도 사실은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위기 때는 중요한 더 일이 있을 문제죠. 때는 그렇죠. 네. IMF가 세계 경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내놓은 게 있는데 요거 좀 전해주세요. 네, 그 올해 전망치는 유지를 했는데 그 지난 7월에 낸 거에 비해서 올해는 동일한 하고 내년 거는 좀 소폭 하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은 그 지난 7월에 비해서 그 전망치를 조금 올렸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낮췄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하고 내년에는 플러스로 0.9% 플러스로 갈 거로 보고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보니까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은 조금 0.2%포인트 낮췄죠. 네. 지금 그러면서 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특히 지정학적 불확화 이게 글로벌 성장하고 무역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특히 2019년 같은 경우는 무역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건 정도였는데 지난해 거기에 한 3,000건 정도가 새로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제 무역이 많이 위축이 되고 이게 전 세계 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절뚝거린다. 네, 이런 절뚝거린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했네요. 마지막으로 중국 시진핑 문화사상 연구센터 설립 추진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홍콩 성도일보가 어제 전했는데요. 네. 그 최근에 베이징에서 그 중국 그 문화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앞서서 그 열렸던 회의하고 비교해서 명칭이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문화. 그러니까 전국 선전사상 문화공작회의라고 문화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번에서 시진핑 문화사상이라는 용어도 처음 등장했다는 겁니다. 네. 시진핑이 어떤 이른바 중국의 꿈, 중화민족 부흥 같은 걸 이제 주창해서 어떤 전통문화 계승, 정파를 강조해온 거를 반영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말이 추가가 된 게 문화 자신감을 부각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게 시진핑이 어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같은 데다가 이제 문화를 가세해서 어떤 더욱더 굴기, 그러니까 문화 굴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일보 얘기는 문화여유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체부 같은 거죠. 거기 부장이 중앙선전부 그 상무 부부장까지 겸직을 한 것도 공산당에서 어떤 문화적인 이념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고요. 특히 국제사회에서 지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일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더 심도 있게 최근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